네, 지금 학기가 이제 막 시작해서 2주차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학우 여러분들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일단 우리 개강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개강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 계시는 우리 원수영 교수님 먼저 모시고선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박수! 네, 여러분 상담심리학과 우리 예술치료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잘 듣고 계시겠지만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듣다 보시면 어느새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계신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이 공부가 가끔은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여기서 우리 많은 학우님들 또 저희 만나면서 더욱더 힘을 내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강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아주 많은 큰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의 우리 젊은 심장 김기호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호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온라인 개강식 맞아서 새로 입학하신 신편입생 학우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우리 빠지지 않고 나오는 깨알 홍보입니다. 저희 상담심리센터에 대한 홍보입니다. 여러분들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 물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상담심리학과의 학생으로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련 실습이 필요한데 그 수련 실습을 저희 센터에서 매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 말씀드리자고 했던 건 저희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마국마을이죠. 저희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들도 모두 그 채널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학과 교수님들과 제가 운영하는 여러 컨텐츠들이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누르면서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홍보 드릴게요. 한 가지 홍보할 거는 바로 뭐냐? 9월 말에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부 이름으로 공모전 나옵니다. 공모전 내용은 구체적으로 9월 말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도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주제일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어떤 내용이 될 텐데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상금이 얼마나?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표정이 벌써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공모전 탁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그때부터 잘 고민을 해서 꼭 공모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담심리학과 학우 여러분들 공모해 주신 내용은 저희 교수 3명에서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거쳐서 아주 공정하게 해서 저희가 출품을 저희가 선정을 해갖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이니까 우리 학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안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졸업생 우리 학우 여러분께 한번 안내 드리고선 소개해 드리고 우리 궁금한 내용을 직접 질문해서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송소원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송소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소원 선생님은 언제 졸업하셨죠? 제가 2016년도 봄에 졸업했어요. 네. 네. 또 이렇게 모신 이유는 우리 송소원 선생님이 우리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로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송 선생님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정답이다 라고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담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목표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꿈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분석심리와 치료도 이번에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롤모델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 진학하시고 지금 현재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강의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 상담심리학과 졸업하시고선 대학원에 진학을 하셨는데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선생님 저기 졸업하시고 나서 네. 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대학원 가셨잖아요. 네. 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대학원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대학원에서의 공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학부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좀 가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재미가 없으면 대학원 공부는 정말 이건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고 또 공부하는 양도 훨씬 많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틀리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서 한 2달 정도 안에 자퇴를 하시는 분들도 매 학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 중에. 그래서 우선은 나는 꼭 뭐 정신분석이 아니더라도 나는 인지치료에 더 관심이 있다든가 나는 아동 상담에 관심이 있다든가 나는 청소년이나 가족 상담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면 우선은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뭘 공부하고 싶다. 그래야 사실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학부에서 이 과목들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좀 취사 선택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선택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어느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쭉 보셔야 되는데, 상담 심리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원에도 특수대학원도 있고 교육대학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수님들의 좀 이력을 보세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무엇을 전공을 하셨고 어떤 공부를 하셨고 또 임상에서는 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학문만을 베이스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력들을 보시면 이분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리키겠구나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특히 대학원은 그 여러 과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공하시는 과목들을 가리키시다 보니까 어떤 거를 내가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들의 방향성들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정해지면 그 이제 각 대학원의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좀 이력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교수님하고 사전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정보시네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좀 만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송 선생님은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자격증도 받으셨잖아요. 취득을 하셨는데 네. 자격증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학부 때 그 스터디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입해서 딱 한 학기 그냥 어리버리하게 이게 뭐지라고 하다가 그 3학년 2학기 때부터 바로 스터디들을 좀 시작을 해서 임상이나 청상 스터디, 그 다음에 뭐 심리학 개론 영어 원서 강독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이 학우님들하고 모여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시간들이 사실 공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하고 그 다음 1년 반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공부하는 양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만나서 스터디를 5시간씩 했었던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그러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반이면 사실 쌓이는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동기들하고 같이 피드백해주고 서로 발표하고 이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가는 밑준비도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서로가 정리를 해와서 발표하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대학원 가면 사실 발표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 수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해주는 이 임상 수련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졸업함과 동시에 자격증이 다 취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상담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무엇보다 즐겁게 공부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통스러우면 사실 굉장히 힘든 공부라서 우선은 제일 좋은 건 내가 이걸 보면서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이해되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상담 심리학과에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우선은 나 자신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들이 우선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사가 불안하면 사실 상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론하고 막상 현장에 나가서 내담자를 만나는 거하고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 대인관계는 좀 어떤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상담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주는 거고 다만 같이 가주는 거에 전문적인 어떤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 나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고 그 또 하나는 같이 가줄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좀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담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하고 뭔가 얘기를 하기가 조금 한계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저도 친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나 선배들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비밀 보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때 되게 끙끙끙끙 거리게 돼요. 이걸 그렇죠.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혼자 알지. 예, 혼자 끙끙 앓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자기 분석이라든가 또 다른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도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내 뒷모습을 좀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우선은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상담의 그 임상 장면에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공부를 안 하고는 임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 동기 선생님들을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연구소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보면 몇십 년씩 임상을 하신 분들도 다시 와서 공부하시고 또 다시 와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끊임없는 저는 그냥 노력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하고 임상하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같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술 치료 쪽으로도 대학원은 있어요. 대학원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새로 지금 조금 더 강화되는 대학원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부분에선 좀 축소되는 대학원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대학원을 갔는데 그 대학원이 폐지가 돼버리거나 이러면 사실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맞아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술 치료 쪽이나 놀이 치료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심리학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이게 상징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얘기해서 이성적으로 인지적으로 푸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에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정신분석 저도 공부하다 보면 그 동기 선생님으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놀이치료를 오래 하셨다든가 뭐 예술치료를 오래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아무래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술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걸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상징이나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쨌든 같이 좀 공부가 병행되어야 심리치료 쪽으로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첨언을 드리면 꼭 지금 현재는 입학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포션으로 따지면 한 60대 40으로 놓고선 심리학과 관련된 거를 좀 들으시고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법과 기술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제가 볼 땐 더 좋지 않을까. 아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영어는 어떤 내가 대학원의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대부분의 특수대학원들은 사실 원서를 안 봐요. 네,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다든가, 정신분석학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원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원서 논문을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몇 개씩 주셔서 몇십 페이지 원서 논문 하나가 보통 30-40페이지 되는데 그런 논문들을 과목마다 2-3개씩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사실 다 못 읽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도 다 못 읽고 들어가는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반가운 소리는 몇 년 전보다 구글이나 파파고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네. 웃으시네, 막 웃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웃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문맥을 조금 구분해서 볼 수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나 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로따로 띄어서 내가 그걸 조합해서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기초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를 다 내가 해독을 하고 독해를 한다기보다는 구글과 파파고를 참 이렇게 많이 열심히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용어들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학의 그 특수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 용어들이 사실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좀 대충 두드려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곽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보는 심리학 개론서가 있어요. AP-책 네, AP-책이요. 그 책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심리학 개론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완벽하게 독해를 안 해도 대충 이런 말이겠다 하고 좀 때려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하면 심리학 개론에 대한 공부도 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심리학적 용어들을 내가 또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리학 용어 사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용어 사전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용어 사전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용어 사전들이 그 용어에 대한 영어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개념까지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용어 사전을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개론서를 보시면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도서관 가시면 심리학 개론서를 한번 보세요. 심리학 개론의 뒷부분은 거의 다 용어 정리거든요. 이를테면 디벨롭먼트 그러면 발달 하고선 영어로 디벨롭먼트 이렇게 써놓고 그 정의가 써 있어요. 사실 그것만 외워도 나중에 원서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 사전을 뭘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면 먼저 심리학 개론서부터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신다. 일단 임상 심리 쪽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상담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도 저는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임상 쪽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학원에 가셔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에 가서 그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따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뭐 대학원 가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원 네. 졸업하고 하시면 급수가 네, 저절로 올라가니까. 2급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1급 시험이 아니라 2급 시험을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대학원을 진학을 하셔서 해도 좋고, 근데 내가 학부 때 어쨌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터디를 열심히 했다면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시험을 응시를 해 보시는 것도 그러면 어쨌든 대학원 가서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줄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공부에서, 왜냐하면 이게 왜 암기의 싸움이라 공부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들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 주셔도 듣는 건 이 귀로 들어갔다 이 귀로 나와요. 그리고 교환도 너무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할 때 그때 딱 듣고 시험 끝나고 나면 사실은 내가 뭘 했더라 하고 싹 날아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심리학 개론서도 16 개론 과목 들으실 텐데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 심리학 개론서를 좀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 때 그 2년 다니면서 심리학 개론서만 한 3권 읽은 것 같거든요. 뭐 힐가드 거, 뭐 거, 누구 거 해서, 왜 같은 내용이면서도 학자들마다 다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고, 또 공통되는 거는 한 번씩 더 보니까 반복되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인출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이건 고통스럽거든요. 모든 과목을 다 주교재를 사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대학원 진학을 할 거고 혹은 자격증을 받을 거고 한다면 메인 과목이 있어요. 임상심리사는 임상심리학 혹은 이상심리학, 이런 책은 메인 교재가 꼭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볼 땐 좋고요. 그다음에 상담 쪽이나 심리학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심리학 개론서 한 권씩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우리 송소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도 앞으로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송소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다 같이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후배님들. 멋진 성취 이루시길요. 네.